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연휴 준비는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설 연휴는 사실 주부들에겐 참 힘든 시간들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설 연휴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도 오늘은 설 핑계로 그냥 잔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채널 이름은 뭘로 지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가끔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H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제 이름 중에 한 글자가 영어 H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좀 살았었는데요. 그때 H 발음을 H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도대체 뭐라고 그런 거야? 그랬었는데 H라는 발음이 H로 영국 사람들은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H 어떨까? 그렇게 해서 채널 이름을 지어봤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셨으면 궁금증이 좀 풀어지셨을까요? 이왕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답변을 드리는 거라면 두 번째 많이 질문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다가 도자기 그릇에 빠져서 열심히 모으게 됐는가 이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도자기, 찻잔, 그릇, 특별히 새로 나온 것들보다 앤틱이나 빈티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제 스스로는 첫 번째 트리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말 오래됐죠. 그때 저는 영국에서도 영국은 또 곁가지로 나가다 보면 세 나라가 아니죠. 4나라가 합친 거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노던 아일랜드. 그래서 이 4가지 왕국이 합쳐져서 유나이티드 킹덤 앤 노던 아일랜드라는 긴 이름을 갖게 된 거잖아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에서 있었어요. 에딘버러는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겨울엔 또 엄청나게 삭막한 곳이기도 하죠. 맥이완 홀이라고 그 홀에서 시내로 나가는 길목, 뉴마켓 스트리트로 가는 길목에 그날 제가 굉장히 우울한 감정으로 걸어가던 날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복잡했고요. 또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고 어쩌면 살 길이 막막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쇼윈도에
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삭막한 그런 상황인데 빛나게 보였던 거죠. 저한테는 하얀색 바탕에 아주 싱그러운 딸기.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던, 아니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한참 쳐다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주인이셨는데 제가 아마 오랫동안 쳐다보는 걸 보셨었나 봐요. 그리고 돈이 없어 보였나 보죠. 그러면서 네가 이거 마음에 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가 50% 세일을 시작한다면서 세일 가격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저걸 사들고 왔어요. 잠시만요. 사들고 들어와서 작은 월세집 식탁에 올려놓고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정말 다운됐던 기분이 되살아나는, 그리고 복잡했던 머리가 아주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 그래서 찻잔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딘버러에서 만났던 와일드 스트로베리의 찻잔과 샐러드 접시는 트리거였다면, 평상시 제가 들었던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한국을 떠나서 이제 영국으로 향할 때였는데, 물론 저 혼자였죠. 너 혼자 있다고 기죽을 필요 없다. 그리고 여자 팔자 뒤움박이라는 거 너 하기에 달렸다. 혼자 지낸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양품 같은 데다 밥 반찬 막 섞어서 그렇게 퍼먹지 말고 정갈하게 잘 차려서 먹어야 한다. 네가 네 자신을 잘 대접해야 너를 스스로 귀하게 여겨야 그 귀한 걸 알아보는 친구들이, 배우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찻잔을 계기로 저는 혼자 있을 때, 특별히 마음이 번잡할 때,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 그리고 뭔가가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도 초를 켜고 가장 좋은 그릇으로 제 자신에게 대접하는 그런 식사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앤틱과 빈티지, 이 그릇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잘 대접하고 싶어서요. 복합적인 원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기에는 약간 쑥스러울 수도 있고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에 걸치고 있는 옷, 가방, 신발, 모자, 스카프, 시계, 아무리 명품으로 두른다고 해도 물론 저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렇지만 외부에 나갔을 때,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보여지는 거잖아요. 몸에 걸치고 입고 신고 갖추는 것들은. 근데 그릇은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에, 퍼스널한 공간에 들어와야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와 친근한 사람,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접할 때 필요한 게 그릇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명품 옷, 가방, 신발, 모자, 스카프, 주얼리, 시계, 이런 걸로 외부에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저 스스로를 대접할 때, 그리고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대접할 때 너무 좋은 이 그릇들을 애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으기 시작했고요. 이 도자기들, 그릇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웨지우드에서 나온 다이내스티라는 패턴인데요. 2008년도쯤에 출시돼서 2015년까지만 생산이 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보스턴에서 샀는데요. 저희 딸이 용띠거든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딱 볼 때 저희 딸 생각이 났어요. 요거를 잘 사서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 딸한테 주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구입했는데, 티팟은 아까 못 보여드렸죠. 제가 이 보스턴에서 살 때 그 티팟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티팟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베이나 아니면 기타 그 단종된 제품들을 살 수 있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품고 있습니다. 동양적이면서도 그 생기발랄한 용 모양인 것 같아서 제가 즐겨 쓰는 아이입니다.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제가 앤틱, 빈티지, 그릇, 도자기, 찻잔, 이런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딘버러 그 우중충한 골목길에서 만났던 그 딸기 문양의 찻잔이 주었던 저의 마음의 안식? 너무 거창한가요? 마음의 안정감이라고 하죠. 이런 느낌을 주었던 것, 그리고 나 스스로를 잘 대접해야 저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할 수 있는, 대접할 줄 아는 사람들, 배우자, 친구들이 생길 거다 라고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 좋은 그런 요란한 것이 아니라 나의 퍼스널한 공간에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들이기 때문에 앤틱과 빈티지 도자기, 그릇, 찻잔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저처럼 이렇게 수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왜 모으시게 되나요? 대부분 자기 만족이죠. 근데 만족도 만족이지만 이 예쁜 그릇, 이 좋은 그릇에 제 정성을 담아서 음식을 하고 또 정말 마주 앉은 사람을 정성 어린 손길로 대접하는 그 도구로 이 그릇만큼, 도자기만큼 유용한 것이,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매개체가 그릇이고 도자기고 찻잔일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으시는지요? 왜 모으시는지요? H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이후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왜 유튜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셨어요.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데요. 사실 저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친한 분 몇몇을 제외하고는 알리지를 않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걸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사실 글쎄요. 언젠간 여러분들과 저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좀 바쁜 사람이거든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 바쁘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나름 바쁜 사람이고 또 직업이 있고 그 직업도 대충 해야 되는 직업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잘해야만 하는 직업군이거든요. 잘 못하면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직업이라 정말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고요. 항상 긴장된 상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분초를 아주 나노 단위로 쪼개서 생활하지 않으면 저한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삶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영상을 다 찍고 편집하고 그렇게 해서 또 올리고,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냐는 거죠. 질문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면서. 가끔 동영상 속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정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잖아요. 그러면 아직 반도 못 살았는데, 이제 65세면 대부분 정년퇴직할 거고, 그 이후의 삶은 뭘 하면서 지내는가. 즐거워야 하잖아요. 재미있는 인생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제 주위의 분들을 뵈면 정년퇴직하시고 나면 정말 소일거리가 없어서 너무 심심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바쁘게 사셨다가 이제 쉼이 오니까, 야, 이제 내가 그동안 못 다녔던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좀 배우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재미나게 살아야지, 그러셨던 분들 중에서 한 3분의 1은 아프시고요. 또 3분의 1은 자식들한테 다 뺏겨서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만한 자금이 없으셔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그동안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정말 하고 싶어 했던 일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저는 잠이 별로 없어요. 하루 4시간, 5시간 통잠으로 푹 자고 나면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까지 한 3시간, 많게는 4시간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많은 일들을 한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어떤 때는 야근도 많고요. 프로젝트 하나 생기면 며칠 밤도 세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니까 세우다 보면 제가 할 역할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마무리하라고 그러고 그 마무리를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또 멍하니 있지 않고 또 그때 막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만들고 촬영도 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이 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손으로 뭔가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무엇을 만든다든지 음식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만든 물건들,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들을 맛본 저희 가족들이, 특별히 딸이, 엄마 이런 거 기록용으로라도 엄마 글로만 쓰시지 마시고 영상으로 남겨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 어때요?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랍니다.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4년 동안 한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동력식이나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도 좀 거창하긴 합니다. 왜 4년 동안 꾸준히 했을까? 말씀드리기 전에 재미난 에피소드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때는 뭔 이렇게 사생대회가 많았는지, 그때도 아마 그런 봄쯤이었는데 이제 모든 친구들이 숲속에 가서, 그리고 흐드러지게 피어진 꽃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런 봄 사생대회를 한 거죠. 아침 9시부터 점심도 거기서 도시락도 까먹고 3시까지 제출하는 거였는데, 저는 아침 9시부터 가서 그리긴 뭘 그립니까? 그냥 노는 거죠. 친구들 열심히 그리는 친구들 옆에 가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야, 너 잘 그린다. 그러고 또 저쪽에 있는 친구들 와서 넌 뭐 그려? 그러고 또 1학년 학생들한테 가서는 야, 열심히 하면 뭐하냐, 상도 못 받을 건데, 이런 소리도 하고, 또 3학년 언니들이 있는 데 가서는 아, 선배님들 정말 잘 그리시네요, 부럽습니다, 이런 사회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이제 슬슬 학생들이 이제 마무리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저는 그냥 도화지가 하얗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물감을 그냥 아무 색깔이나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도화지에다 막 꾹꾹 짜는 거예요. 그냥 팔레트도 필요 없고 붓도 필요 없어요. 그냥 꾹꾹 짜가지고 도화지 위에다가 어떤 건 많이, 어떤 건 조금, 뭐 이렇게 제 마음대로 물감을 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수도과에 가가지고 수돗물로 막 이렇게 번지게 해요. 그럼 물감이 막 엉켜가지고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대충 툭툭 털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모양이 생겨요. 물이 흐른 데다가 이렇게 터니까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말려요. 그걸 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죠. 제가 그걸로 장려상 받았다니까요.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열심히 한 애들은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정말 저는 5분, 10분 물감 짜서 그냥 수돗물에 적셔서 말린 게 다였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제가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제 마음대로 막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대로 해봤던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그거 괜찮다, 정말 잘했는걸,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듣게 된 거죠. 유튜브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도자기나 이런 그릇들, 찻잔들 수집하면서 이 찻잔은 누구랑 이야기할 때 사용해야지,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이런 모양으로 세팅을 하면은 정말 기뻐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집도 해오고 뭔가도 만들어 왔던 거죠. 이런 것들을 불특정 다수인 많은 분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순수한 창작물은 아니지만 어떤 그릇이나 도자기나 그리고 만든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보여드리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이 기쁨은 굉장히 행복감을 선사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4년 동안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지 않아도 계속 할 수 있었던 동력인 것 같아요. 설 연휴를 핑계로 여러분하고 잔잔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유튜브 채널 운영의 동력까지 말씀드리게 됐네요. 여러분들 저와 대화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설 연휴에도 가족들과 친구들과
재미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괜히 제가 여러분 바쁜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은 되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